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글쓰기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글쓰기가 수행의 방법으로 좋으니까 시도해보라는 그런 글을 몇 번 남겼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글쓰기 재주가 없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고, 글을 이렇게 잘 쓰려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싱크가 안 맞는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저보고 무슨 수행을 했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단지 약간의 재주가 있는 그런 정도고요. 제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끼는 게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꼭 일기만이 아니고 생각나는 모든 내용들을 써보시면 돼요. 근데 글은 쓰고 싶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냐, 이것도 질문을 받는데요. 글이라는 것은 정말 쓰고 싶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정말 쓰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여기서 막 올라와야지 가능한 거죠. 글을 쓴다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글을 쓸 수 있는데, 내 삶에서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된다. 나는 하루 세끼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아무 고민이 없다. 나는 문제의식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삶에 고민은 있죠. 문제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져봐야죠. 문제의식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또 이 인생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겠고, 다양하게 의문을 가져보고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하면 그것을 정리해서 글로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또는 글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든지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대화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글로 남기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돼요. 글을 쓴다는 건 단지 글을 예쁘게 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잘 쓴다는 건 결국에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지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고 좀 더 색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색다른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글쓰기에 관심이 없더라도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사고력이 발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문제의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글쓰기는 좋은 도구예요. 그리고 저도 좀 약간 슬럼프가 올 때가 있거든요. 좀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계속 며칠씩 힘이 들고, 그런데 그런 때는 또 제가 쓴 글을 다시 봐요. 그러면은 와, 이게 잘 썼네, 이 내용 좋다, 그러면서 그 제가 쓴 글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거 좀 웃긴 얘기인데 그래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참 옳은 생각이구나 하는 걸 제가 또 이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이 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산도 있고 골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써놨던 글을 보면서 이럴 때도 있었구나, 이 얘기 맞는 것 같아, 이 얘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과거의 나와 현재 나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그게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정말 예전에 봤던 글 보면은 내가 쓴 글인가? 그것도 못 알아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은. 써보시면은 지금 이 순간의 기록이지만 나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글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요. 글을 쓸 때는 내가 이런 내용을 써야지 하고 대충 이렇게 개요를 짜고 쓰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면은 또 새로운 이야기가 써지게 되고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마치 금강에서 노다지를 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제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통찰을 발견했을 때. 제가 그런 것을 얻어지는 곳은 글을 쓸 때랑
깊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약간 반쯤 잠들었을 때 약간 명상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얻어질 때도 있고, 이 세 가지 상태에서 많이 얻어져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돼요. 이런 글쓰기 말고도 중요한 거는 대화도 좋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 상대는 적당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특히 주변에 이런 얘기 나눌 사람 드물죠. 그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편이고요. 내가 뭐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어떻게 누구랑 얘기를 하겠어요. 오래된 친구도 잘 안 맞을 수가 있고 아무하고나 얘기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근데 정말 그런 얘기 나눌 사람이 있다면, 만일 여러분 배우자하고 그런 얘기가 통한다면 그런 얘기 자주 나눠보시면 좋죠. 근데 좀 얘기하다가 화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기와 맞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축복이고요. 대화의 한계가 몇 가지가 있죠.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잘 들어주는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하다가 막 끊어지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면 이 얘기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서로 비를 맞춰주다 보면 충분히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서로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얘기를 하더라도 그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도 이해 못하고 배우자도 사실 그렇게 이해 잘 못하고, 최대한 날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보다는 혼자서 깊이 생각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그게 훨씬 100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물론 주변 살아가는 얘기하는 것도 좋죠. 가벼운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런 거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목이 마른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은 성이 안 차고 그런 모임 가고 싶지 않고, 그죠? 무슨 동창회라니 이런 데 가서 뭐 세속적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뭐 술 먹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속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다. 그 뱀파이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다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그 마음에 얽힌 것이 다 해소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해소가 안 되고 저기 가서 또 저 사람한테 또 얘기해야 되고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정작 그런 식으로 그 감정을 다 풀고 다니면은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뭐가 문제야? 우리 시댁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자기 주변 사람 욕을 막 하고 다니는데 결국에는 주변 사람은 욕만 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의 문제는 풀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1차원적인 거죠. 우리 뇌에서 보면은 1차원적인 단계, 그 파충류의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감정이고, 거기서 좀 더 고차원적인 뇌로 가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밤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봤는데 그것을 뱀인 줄 오해하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새끼줄이더라. 그것을 보고 난 뒤에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은 지식과 지혜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올 수가 있거든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바른 인지가 일어나게 되면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찰이에요. 통찰은 자기가 어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마을을 내려다보고서 관조를 하듯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초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로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통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는 자기가 글을 쓴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 과정에서 통찰이 일어나고 메타인지가 일어나고, 바른 인지가 일어나게 되면 바른 알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잠재의식 안에 그 왜곡된 문제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나의 고정관념이라든지 나의 부정적인 기억,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더라.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서 그 새로운 통찰을 일어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자아 성찰의 방법은 제가 알아차림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알아차림에 더해서 글을 쓰는 것, 일기를 쓰든지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서 쓰든지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것을 꼭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종이 말고 컴퓨터나 폰으로 써도 되고요. 시간을 내서 쓰면 되죠. 저는 사실 글 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글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블로그 글을 보면 사실은 예전에 굉장한 정성이 많이 들었어요. 둘째가 막 3살 때는 둘째가 막 졸려서 저기 막 자는 것도 무시하면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둘째는 막 벽장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자고 있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제가 글을 써서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소모한 거잖아요. 애들한테도 미안한 점도 있고 사실 지금 보면은 제 글이 여러 문제점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 참 에고적인 면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어요. 그게 오랫동안 저의 어떤 수행의 방법이었고요. 여러분도 글쓰기 꼭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